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 영상은 바로 팔뚝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팔뚝살인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식단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팔뚝살 빼는 방법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난 영상 때 댓글로 좀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Q&A처럼 영상 뒤편에 또 브로그로 실어 놓을게요.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뚝살에 대한 오해와 원인입니다. 저희가 팔뚝살이 왜 안 빠지는지 이 이유를 알고 가야 더 쭉쭉 잘 뺄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나를 팔뚝살을 찌게 했는가. 근데 이 명백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팔뚝살을 빼고 싶어서 팔 운동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었어요. 제가 팔뚝살 빼고 싶어서 막 팔도 흔들고 팔뚝살 빨리 빼는 방법 쳐가지고 정말 팔뚝살에만 집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드라마틱하게 팔뚝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는 전체 체지방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을 때요. 그래서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 팔뚝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림프 순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어깨가 원래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일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자주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원인이더라고요. 제가 어깨가 말리고 순환이 안 되면서 원래 이 승모근이랑 팔뚝이 정말 부었었어요. 근데 이 붓기가 부종이 되고 부종이 살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 겨드랑이 쪽이 림프절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게 노폐물 쓰레기 처리장인데 요쪽이 붓고 노폐물이 노출되지 못하면 배출되지 못하면 요게 부종이 되고 이 부종이 지방과 만나면 셀룰라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쪽에 승모근이랑 요 겨드랑이 쪽 그리고 림프절에 마사지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포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체지방이 빠지는 순서를 보면 허벅지와 팔뚝이 제일 나중에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아는데 너무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며칠 만에 뭐 몇 킬로 감량, 급진급파, 그리고 비포 애프터 이런 것들이 좀 결과적으로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보여주는 것도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나가는 과정 자체를 조금 지루하게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1, 2주차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몸무게 변화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제가 조금 3주차가 지나가니까 조금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지루함을 참고 매일 4시에 이제 일어나서 그냥 운동 가고 그냥 식단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팔뚝살이랑 허벅지, 뱃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3주차, 4주차까지 지켜보고 팔뚝살과 이 허벅지살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 거창한 건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식단이랑 운동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사소한 습관, 그리고 제가 살 뺄 때 가장 팔뚝살 뺄 때 가장 효과 봤던 운동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소한 습관들로는 제가 승모근이랑 어깨 마사지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일할 때나 작업할 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조금 보다가 어깨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요것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어봤는데 승모근도 요렇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거 당겨주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일상 속의 스트레칭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제가 의외로 팔뚝살 빼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식단이었어요.
팔뚝은 특히 지방이 잘 쌓이는 부위라서 우리가 먹는 거를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가장 효과 좋았던 건 아이스크림이랑 당 폭탄 과자를 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이스크림이랑 그 다음에 OS, 몽쉘 이런 단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먹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당이 높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다 지방으로 가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아이스크림이랑 단과자를 끊었을 때 팔뚝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실히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력 운동과 전신 운동을 골고루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팔뚝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해주면서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땀이 잘 나고 팔뚝살을 잘 빠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했던 홈트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팔뚝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 홈트지만 전신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삐약스핏. 짜잔, 요거예요. 요게 진짜 옛날 영상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23kg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입문자 분들에게도 좋고 지금에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요 영상이에요. 제가 요 영상 정말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비타민 신진 선생님의 팔뚝살 1, 2탄. 근데 저는 1, 2탄 모두 너무너무 좋고 효과를 많이 봤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1탄입니다. 1탄이 더 자극점이 많이 오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전신 운동이 필수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홈트를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전신 운동 영상을 보면 거의 전신이랑 하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홈트가 많아요. 그래서 팔뚝살에 어떻게 하면 팔뚝살에 초점을 둔 운동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비타민 신진 선생님의 요거 하자마자 0.5kg가 빠지는 전신 운동. 제가 최근에 해보고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 영상이 전신, 하체, 팔뚝 모두 빠지기 좋아요. 근데 전신이랑 팔뚝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뚝이 더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제가 정말 사소한 습관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봤는데 팔굽혀펴기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잠자기 전에 조금 심심하면 매트를 깔고 한 주에 한 4번 정도는 팔굽혀펴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어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짧게 Q&A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주 영상에 댓글들 다 보고 제가 대댓글 단다고 달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Q&A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조금 많이 중복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식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인데 식단은 전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랑 식단을 같이 병행하면 살이 쭉쭉 더 잘 빠져요. 만약에 식단이랑 운동의 중요한 이 비율을 물으신다면 저는 식단 50, 운동 50이라고 딱딱 반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물으신다면 저는 식단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식단을 하면 일단 살이 드라마틱하게 좀 빠지는 게 보이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그리고 저의 기본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역할을 운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약간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다이어트를 좀 빠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단이 조금 더 비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컨텐츠를 찍어야 될 만큼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뭐 옛날에 원푸드도 해봤고 그리고 뭐 허벌 다이어트 그때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도 해봤고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쉐이크만 먹고도 빼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탄단지를
지켜서 하는 식단이 제일 잘 빠지고 제일 이 요요가 안 와요. 제가 요번에도 지금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1, 2주차 때는 식욕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주차가 되고 나서 이렇게 식단을 했더니 짜잔 요렇게 많이 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고 제가 요렇게 되기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많았던 질문, 운동을 매일 해야 될까요? 사실 개인의 체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에 3, 4회 정도에다가 식단을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사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푹 쉬어요. 몸을 우선시 생각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저희 여성분들은 생리 기간 그때 한 2, 3일 정도는 저는 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걷기나 조금 사이클을 하루에 30분 정도 요거는 솔직히 매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해도 체력에 사실 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분들은 사실 저강도 운동으로 매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운동 자체가 다이어트가 시작을 하고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하면 이게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매일 해주셔서 그 시간에 딱 습관이 되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초보이신 분들, 다이어트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저도 78kg, 80kg 때는 운동을 아주 안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좋은 게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 하루 2시간. 저는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2시간씩 걸었고 요 2시간을 매일 했어요. 그냥 고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매일 해줬어요. 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홈트나 고강도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너무너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집에서 계단 오르기나 아니면 그냥 30분 정도 걷는 거, 그리고 잠깐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그냥 걷는 정도. 반드시 처음부터 내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시지 마시고 작은 목표부터 작게 시작을 해서 우리 1년 뒤에 날씬해지는 우리를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주 짧게 Q&A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진짜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제가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랑 이렇게 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바쁜 주에는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는 거를 조금 무리가 있는 그 주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그 응원 댓글이나 뭔가 질문을 보면 이거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저절로 들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를 이제 마음을 먹는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뿌듯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빠지는지 제가 진짜 많이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잘 촬영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이 약간 유지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아주 식단편 제대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게요. 식단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주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